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톡톡톡 진행의 김금자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캘리포니아는 저 요즘 한 주간 너무 더웠는데 여러분 사시는 곳은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여러분을 뵙기 위해 함께 나오신 최윤정 교수님, 우리 월드미션 대학교 최윤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요즘 저는 페이스북이나 SNS를 보면은 정말 계절인 만큼 단풍 사진을 너무 많이 올려놔서 정말 가고 싶은데 교수님도 가고 싶으시죠? 네, 글쎄 말이에요. 날씨는 여긴 더운데 네. 그 SNS를 보면은 막 비숍의 단풍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쵸. 막 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언제 올해는. 한번 가죠? 네. 네. 네, 오늘도 또 이제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게스트들도 모셨죠. 네. 오늘 모신 분은 그 청년 창업가십니다. 네. 한국에서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예. 미국에 오셔서 공부를 하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그 어떤 사업가로 길을 열어가는 네. 그런 젊은 네. 그럼 1.5세 우리 청년 모셨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반갑습니다. 그럼 모셔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분이 생기셨는데. 그렇죠. 네. 젊은 분이니까 여기가 수제되고 환해지는데요. 네, 네. 네. 잠깐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에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군을 다녀오고 그리고 2013년부터 창업을 계속해서 진행해온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러브리지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4명의 코파운더와 함께 LA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 생소한 이름이네요. 네, 러브리지라는 이름은 사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좀 생각을 했던 이름인데요. 러라는 그 데피니션이 개개인만이 갖고 있는 그 특별한 정체성이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그 개개인의 특별한 정체성을 연결하는 다리로서 지금 이제 창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 특별히 여기에서 미국에서 뭔가 창업을 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꿈을 펼쳐보자라고 어떤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네, 제가 사실 미군을 다녀왔는데요. 네. 그 군대를 제대하기 한 2013년쯤 그때 몸에 좀 이상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건강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뭐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 음식도 많이 먹어보고 했지만 공허함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제 지역에 이제 창업 모임을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접한 그런 관심사 그런 것들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근데 이 러브리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삶이라는 거에 대한 그 정의가 그 개개인이 갖고 있는 특별한 관심사 네. 그것을 추구하는 것. 네. 그래서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네. 제가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지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그렇죠. 러브리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그 정체성에 관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그 사실 그 비즈니스하고 어떠한 그런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제가 초기에 생각했던 사업 모델은 그냥 건강한 음식을 판매하는 약간 카페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냥 음식적인 부분들, 건강한 육체적인 건강한 부분들을 다루는 창업이었는데 지금 제가 온라인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자기다운 그런 그 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삶이 아닐까 해서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비슷한 관심사로 연결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런데 저는 네. 그 관심 있는 거하고 꿈하고 또 현실하고 이게 서로 굉장히 많이 모순이 있는 적이 많은데 네. 관심이 있지만 그것이 꿈이 되기에는 또 너무 그렇죠. 부족할 수도 있고 그게 넘칠 수도 있는 거고 또 현실이 그것을 꿈을 이루기에 뒷받침해주기에 또 현실이 나한테 안 맞춰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 삼각형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잘 맞춰서 네. 그걸 이룰 수 있는 그런 네. 장으로 만들어주는 겁니까? 네. 저는 사실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꿈을 이뤄가는 것이 사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 꿈을 네. 알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저로서도 지금 체험하고 있기 네. 때문에 주변 이제 저희 이제 서비스를 앞으로 이용하게 될 그런 고객들 또한
비슷한 관심사로 연결되는 것으로 그 하나의 미션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혹시 그것을 이루시게 된 계기가 된 롤 모델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뭐 사람도 좋고 아니면 어떤 그런 기업도 좋고요. 네, 제가 카페를 준비하게 됐었는데요. 처음에 그때 한국에서 만나뵌 오시정 카페 이제 대표님이 계세요. 네, 이제 그분 이제 사업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 얘기를 듣다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왜 정훈 형제가 왜 그 꿈을 이뤄야 되죠? 예, 그 특별한 이유가 있고 그 계기가 있는지 그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창업의 길이 정말 어렵고 많이 고단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꼭 내가 이뤄야 되는 이유를 찾게 되기까지 한 1년 정도 시간을 갖게 네,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10여 년 전에 오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대학 언제 정확하게 한번 언제적부터 와서 어떻게 꿈을 이루게 될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네요. 네, 처음에 오게 된 계기는 사실 어학연수로 오게 되었어요. 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미국에 오시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대학생 때까지 이제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올 때 딱 한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네. 미국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온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지 한번 체험해보자. 네. 예, 그런 생각을 오게 됐는데 막상 도착하니 저희 아버지께서 많이 힘들게 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좋아했던 그런 학업과 그런 대학을 모두 다 접고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정말 그때는 한국에서 계획했던 그런 목표들도 사라져 버리니까 한마디로 멘붕 상태가 온 거죠. 네. 거의 1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공부를 하면 어떤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잘 이겨내게 된 네. 그런 또 신앙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보통 유학생들처럼 이제 학교를 가고 교회 가고 그리고 일을 하고 밤에 오면 정말 힘들어서 정말 불도 킬 힘도 없어서 네. 무릎 꿇고 한토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힘들어서. 네. 그때는 어떠한 격려도 위로도 사실은 와닿지 않았는데 네. 말씀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말씀에 내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네. 그 속에 지혜를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보고 나서 내 이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어느 상황에 어떠한 시기에 그 꿈을 이룰 수 있게끔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상황 자체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장애물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기는 보면은 네. 자신이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자기가 어떤 그 비전을 네. 이룰 수 있는 네. 도구로서의 어떤 직업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자기 가치관이 그렇죠.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네. 기독 청년들은 그것을 말씀 안에서 네. 찾아서 어쨌든 포커스를 그렇죠. 그 말씀에다 맞추게 되니까 참 그 길에 고난이 대한 예, 길에 대한 어떤 그 꿈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그 일이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네. 사실은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긴 있었지만 네. 그 전에 제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찾게 되니까 와, 예. 사실은 일주일에 70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70시간이요? 돈도 그렇고 네. 거의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 파트너와 만나서 함께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사실은 돈을 받고도 이렇게 일을 못하지만 네. 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거는 네. 재밌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마음에 열정이 있는 네. 일인 네,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면은 그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창업 분야? 아니요. 아니면? 그러니까는 그것을 통해서 네. 사람들이 그 안에서 플랫폼이라 그랬는데 그 안에서 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희 회사의 소명이라고 할까요? 사명은 사람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양한 그 놀이터 보면은 미끄럼틀도 있고 시소도 있고 다양한 게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관심 있고 좋아하고 하는 그런 분야별로 사람들이 연결하는 건데 네. 이게 저희들이 프로핏 컴퍼니다 보니까 마켓플레이스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 마켓플레이스를 준비하게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시도한 프로젝트는 대학생들 간에 책을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중고책 직거래 앱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곧 그 앱이 런칭이 되는데 북캐스트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2월 달부터 준비를 했고 다양한 대학생들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하나 이제 그러면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창업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뜻을 선뜻 우리 이제 이정훈 형제님이 이제 그 뜻을 생각을 하고 뭔가를 해봐야겠다 했을 때 그 뜻에 따라준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뜻을 같이 한 사람들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다 모이게 됐어요? 몇 명이나 되고요? 네, 제가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건 2015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네. 그때 팀이 한 2번 정도 바뀌었어요. 사람들 끊임없이 설득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사람들 설득할 때 무슨 일을 할 거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비전에 대한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명성도 없었기 때문에 네. 그 말로써 설득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올해 1월부터 한두 명씩 저의 비전을 함께 공감을 하고 네. 이 미션에 대해서 함께 해보자라는 사람들이 한 명씩 교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총 5명 네 분의 개발자분과 저 이렇게 공동 창업가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럼 아까 대학을 뭐 마저 마치지 못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때 저 듣기로는 좀 UCLA 다니셨죠? 네. 다니시다가 지금 완전히 졸업을 안 하시고 잠깐 쉬시는 거예요? 창업하기 위해서? 보통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교수님. 대학이 목표고 대학을 졸업해야 좋은 직장이 보장되고 보통 부모님들이 그런데 또 그거를 깨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졸업하지 못한 상태로 창업을 하셨는데 참 어려운 결정 같은데 네. 한번 네, 제가 군대를 막 제대하고 나서 네. UCLA를 진학을 하게 됐어요. 네. 그때 UCLA에 진학한 학과가 에이시안 스터디스라고 중국과 동아시아를 공부하는 학업인데 네. 그것을 공부를 하면서 창업을 진행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네. 그때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예. 많은 시간을 학교에 투자를 하면서 또 많은 시간을 시장에서 제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상황에도 준비를 해야 됐기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 1월부터 2학기를 한번 쉬어보자. 2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휴학을 하고 한번 풀타임으로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해서 준비를 하는데 5월 달에 제가 LA에서 열린 대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창업 경진대회인데 네. 15개 팀이 참여를 해서 다양한 그런 멘토분들 앞에서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질문을 받는 그런 대회였는데 그때 되게 좋은 평가를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하나하나 지금 결실을 보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학교를 다시 안 돌아갔어요, 사실. 그랬군요. 아직 부모님이 모르시는데 이렇게. 아, 그래요? 이거 보시지 말라 그래야 되겠네요. 이 실리가 중요한데 네. 보니까 여기는 실리콘밸리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그곳에서 꿈을 펼치는 네. 그런 장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그런 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를 네. 많이 썼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 치면 이제 부모님하고 교수님 말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졸업부터 해라. 근데 해라. 그러면은 어떤 시기라든지 그런 뭐 여러 가지 딱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네. 사실은 이렇게 어그러지기 때문에 그 창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빨리 이거를 창업부터 하고 예를 네. 들어서 뭔가 꿈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네. 제일 걸림돌이 네. 이게 교수님과 부모님이라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꿈을 키워줘야 되는데. 네. 근데 뭐 스티브 잡스도 그렇죠? 뭐 대학 졸업 안 애플사 했죠. 졸업 안 혹시 하고도 모델이 뭐, 될 수도 네. 있었겠어요. 그렇죠? 과감하게. 정말 앞으로 이렇게 우리 이정훈 형제님이라고 그렇게 이정훈 형제님처럼 정말 그런 꿈과 현실의 갈등 사이에서 정말 고민하고 있는 그런 후배들이라고 해야 되죠. 대학생이나 지금 대학 생활에서 뭐 앞으로 또 더 지나갈 것이냐, 사회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좀 도전이 될 말, 그 도움이 될 말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네.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럴까요? 제가 특별히 성공했다고 이제 불리지도 않지만 제가 제 삶에 항상 정말 스스로 하는 말이 있어요. 농부의 삶을 닮아가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국 동두천에 있었어요. 그때 네. 동두천이 농촌 지역이기도 해서 농부님들 많이 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전철에 탔는데 앞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신 할아버지를 배웠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형색이 장화를 신고 계셨고 네.
멜빵 바지를 입고 계셨고 모자를 쓰고 계셨어요. 네. 근데 그 장화에 그 흙이 많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단번에 농부시구나. 예. 그런데 나이도 많으시고 주름도 많으시고 굉장히 피부가 검게 그을려 있었거든요. 아, 정말 그때 깨달은 게 왜 청년들이 이렇게 살지 못할까? 농부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농부가 농사를 하기 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씨앗에 대해서 먼저 알잖아요. 그쵸. 이 씨앗을 어떻게 심어야 잘할 수 있는지. 그것처럼 청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학업이라든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이것이 나의 삶에서 녹아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꿈을 쫓아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꿈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농부가 그 씨앗을 심는 그 담대한 정신 또한 배워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봄에 씨앗을 심을 때 그 뭐 여름에 이제 태풍이나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자신이 갖고 있는 꿈이 있다면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일단 그리고 세 시작하자. 번째는 네. 그리고 뜨거운 태양볕에 눈물과 뭐 땀으로 뒤범벅 이렇게 돼도 농부는 포기하지 않거든요. 참을성, 예, 인내. 인내. 예, 우리 청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눈물을 당연히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네. 말씀에도 시편 126편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네. 말씀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어떠한 고통에도 어떤 힘든 일에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도전하는 것. 그 꿈이 나로부터 왔는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그걸 이제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그 다른 사람이라 하면 주로 이제 그 부모님의 영향이 좀 많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한국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그 자신이 가진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부모님의 꿈을 가지고 본인이 노력해서 그렇게 맞아요. 네, 저희 해야 되는 아들도 네. 그런 적이 있어요. 아들이 대학교 3학년인지 2학년 때요. 그러더라고요. 부모님 꿈을 쫓아니 자기 꿈이 울고요. 내 꿈을 쫓아가자니 부모님이 울고. 그래서 그런 그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네. 한 학기를 쉬었어요. 쉬면서 생각해 보자.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은 아들의 꿈을 밀어주기로 결정해서 네, 아들이 네, 좋아하는 네. 그 학과를 선택을 해서 네. 그냥 킵고잉 하게 됐어요. 잘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 정훈 형제를 보면서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하죠, 교수님. 네, 그 그렇습니다. 나이에 벌써 어린 나이에 농부를 보고 씨앗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런 생각들이 모여서 현재 그 창업을 하게 된 그 원동력이 됐을 것 그런 같아요. 것 그리고 네. 부모님께서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키우셨을 것 같아요. 네, 들어보니까 네, 네. 잠시. 그러면은 그 플랫폼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네, 지금 아직 런칭은 안 했고요. 네. 런칭은 곧 하게 되는데 저도 약간- 들어갈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도 뭐 놀이터라 그러니까 뭐 시소 미끄럼틀 있다 그러니까 뭐 자문위원으로 그 교수님. 아, 예. 그거는 자문을 하면 안 될 것 아, 같아요. 그런가요? 예, 그럼 마음껏 같이. 그냥 마음껏 뛰어노는 곳 같은데요, 보니까. 네. 아이디어가 많으셔서. 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중고책 직거래 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흔히들 알다시피 크랙슬리스트에서도 책을 판매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너무 스팸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네. 모바일 버전으로 해서 쉽게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금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런칭을 하게 되면 초기 지금 350명 정도가 사인업을 했고요. 네.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링크를 보내줘서 책을 기재를 하고 책을 얼마에 팔겠다, 얼마에 사겠다, 실질적으로 학교 캠퍼스 내에서 만나서 거래할 수 있게 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멤버십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따로 멤버십은 없고요. 네. 그 간단히 이제 이름과 사진을 입력을 하면요, 가입은 되고요. 그리고 꼭 대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네. 많은 서재 갖고 있잖아요. 다 네. 읽은 책이라든지 아, 네. 서로 교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들의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사진하고 뭐 이런 걸 다 신상 정보를 내니까 투명하겠네요. 뭐 네. 이런 그쵸 스팸이 있을 수가 없겠네요. 네. 그리고 만나기 직전에 저희들 네. 이제 앱에서 네. 채팅도 가능해요. 그래서 채팅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심지어는 그러게요. 그런 것도 파악할 수 있게끔 네. 저희들이 또 안전한 장치를 네. 또 구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가네요. 그 밖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죠? 놀이터니까 네. 궁금해요. 다른 네. 하나는 저희들이 다양한 지금 마켓플레이스 앱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네. 지금 이 아이디어 하나로 저희들이 계속 준비를 해왔고요. 그러니까 앱은 개발하는 거죠? 네, 개발하고 네, 있습니다. 네. 저희 그 5명이. 네, 네. 파트너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네, 네. 해드릴까요? 네. 그럼요. 두 분은 한국 분이에요. 한 분은 이제 그런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대회에서 한 번 만났고요. 다른 한 분은 링크드인을 통해서 우리 케이타운에서
만나게 됐고요. 두 분 다 이제 2년에서 5년, 6년 이렇게 개발 경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올해 7월 달에 만난 두 명의 파트너가 있는데 네. 그 두 명은 사실 굉장한 좀 경력이 많아요. IBM에서 매니저도 일을 했었고 그래요? 창업을 한 경험도 있었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함께 조인하게 된 게 우리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결국에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들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창업이라는 그런 채널로 전하자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돈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취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창업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청년답네요. 그렇죠. 신선하고 네. 예, 아주 패기 있고 자기 네. 가진 것에 연연하지 않고 네, 꿈을 네, 투자해서 네. 투자할 수 있는 네. 거. 예, 가치를 공유하는 그러한 그 그룹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친구들 그런 분들이 뭐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또 하는 활동들 혹시 있습니까? 네, LA에서 사실은 한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가주 한인 개발자 모임, 뭐 아티스트 모임, 다양한 모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모임들에 제가 잠시 이제 참여도 했었고 네. 다양한 분들 만나 뵀었는데 개인적으로도 모임을 하나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2014년 12월부터 북클럽을 하나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름이 리바이브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그 관심사나 열정을 다시 느끼면서 소통하자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아, 정말 좋으네요. 왜냐면은 요새는 무슨 인터넷의 폐해가 네. 인터넷에서 만나서 좀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무슨 뭐 자살 사이트 있어갖고 뭐 영향을 많이 같이 받아요. 뭐 그렇죠? 모여가지고 뭐 자살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모임들이 많아지고 그 안에서 가치를 공유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또 비전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클럽 나이 제한 있죠? 제한 없습니다. 나이대는 20대 초반부터 많게는 50대 네. 이렇게 오시기도 하는데요. 네. 저희들이 하나의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각자 관심 있는 책을 관심 있는 카페에서 책을. 네. 한 2시간 정도 읽어요. 예. 다 안 읽어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네. 읽을 만큼 읽고 그리고 모임 때는 그 책을 왜 선택했는지 이 책에서 나누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러면 그 짧은 1시간 동안 다양한 책들을 저희들이 접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러네요. 관심사를 또한 읽고 저희들이 함께 나눌 수 네네. 있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 각자에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그러게요. 좋을 것 같아요. 저도요, 그 왜냐면은, 말 하고 네, 그러니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자기 생각이 정리될 때가 그렇죠. 참 많잖아요. 예. 맞아요. 참 좋은데 저는 갈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50대까지 되니까 아직 뭐 한참 남으셨잖아요. 한참 남았습니다, 아주. 40대 또 네. 한참. 그래서 그 모임을 사실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다가 최근 한두 달 정도를 쉬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재개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신 청년들이나 네. 또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좋네요.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연락처 좀 알려주실래요? 아 그럼요. 네. 이메일이든 전화번호 담겨 예.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자막으로 한번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네. 그렇죠? 예. 네. 그럼 보고 또 오시면 이렇게 좋겠네요. 나갑니다. 네, 이렇게 자막. 네. 우리 사회자님 어떻게 좀 마무리 좀 지어주시죠. 그럴까요? 네. 아니 듣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글쎄, 마무리를 못 너무 듣겠어요. 많은데. 예. 그래서 다음에도 모시고 싶은데 네. 그래도 우리가 오늘 게스트로 모신 우리 이정훈 형제님이 우리 정말 보고 계신 시청자분 그다음에 또 우리 자녀들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 그래서 정말 한마디로 안 되면 두 마디도 좋고요. 네. 그래도 이 마디를 꼭 청년 전하고 멘토로. 싶다. 청년 멘트로 좋네요. 네. 그렇게 한번 좀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네. 네, UCLA에서 학업을 하다가 청년들한테 이제 대학생들한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이 전공을 왜 선택을 했는지 네. 물어봐요. 물어보면 저도 몰라요. 이 학교 들어왔으니까 이거 공부해야죠. 또는 이 공부를 해야 이 직업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라는 말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공부 빨리 끝내고 한국 돌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 전공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학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수많은 유학생들과 그리고 대학생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왜 학업을 해야 되는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우리가 하나하나 관심 있는 것을 찾아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오늘 정말 귀한 청년 창업가 우리 이정훈 형제랑 함께 있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너무 귀한 아들이고 또 귀한 앞으로의 우리 1.5세로서 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내 정말 행복했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들은 이 얘기들 자녀들과 함께 나누시고요. 자녀들이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소명, 비전으로 이렇게 받아서 그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사회에 유익이 되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잘 기억해 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우리 또 크리스천 헤럴드 TV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